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화면이라든가 기본적인 공매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으셨다면, 잠시만요. 또 안 꽂았어, 마이크를. 자신감을 얻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권리 분석은 경매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신탁 재산 공매에서는 솔직히 이 온라인상에서 공개하지 못할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1월 24일 날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공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진짜 그날 오신 분들은 아마 10억 이상의 그 가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단언컨 말씀드리는데, 그날 오신 분들은 10억 이상의 그 가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아무도 모르는 공매 비밀 해가지고 제가 딱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로 공개할 건데, 여기에서 정말 큰 대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하는 이 오프라인 강의는 마감이 됐어요. 어제 딱 하루 만에 15분이 순간 다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 13일 날, 11월 30일 날 한번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1월 24일 날 한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좀 거의 이제 없앨 예정입니다. 안 할 예정이에요. 너무 이제 이게 또 많이 또 오픈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두 번 다 참석하신 분들이 한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모든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날까지 그 교재를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이제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광고 좀 할게요. 그날 오시는 분들, 좀 미리 이제 제가 3, 4일 전에 이 VIP 오프라인 강의 요것을 송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검토해 보시고 강의장에 오시면 좀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재 판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좀 올리려고 했더니 워낙 불경기라 가격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예, 기본 교재 플러스 블루오션 교재 해가지고 198만 원이고요. 휴대폰 문자로 주십시오. 기본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블루오션 교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1월 24일 날 오시는 그 우리 오프라인 강의 사장님들, 그 온라인 이거 온비드 있죠? 온비드 화면은 진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 좀 연습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연습 좀 해가지고 오셔야지 강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걸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올해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특급 비밀 알려드리면 거기서 좀 돈 좀 한번 벌어 보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공매 특강을 좀 마련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권리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공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공매가 어렵지 않고요. 가격도 경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그만큼 또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1년에 공매로 낙찰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를 창출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이 공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압류재산 재산명세서, 이 재산명세서 어디서 보시는지 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이쪽은 경매, 이쪽은 압류재산 공매, 이쪽은 신탁재산 공매,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자, 신탁재산 공매의 필수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시간에 공매 공고문이 있죠. 공고문 첨부 파일로 된 거,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압류 공매는 뭐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재산명세서하고 아까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고문을 봐야 된다고 했죠.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습관처럼 들어가야 돼요. 습관처럼. 자, 모르면 무조건 부동산 홈 이거 클릭하라고 했죠. 부동산 홈 클릭해서 자, 매각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자, 압류상 공매 클릭하고 검색을 누른다고 했죠. 자, 압류상 공매부터 검색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맨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보죠. 뭐 그죠?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산명세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입찰 정보로 가야 된다고 했죠. 여기 입찰 정보 가면 여기 파란색으로 이게 뜬다고 했죠. 이 입찰 명세서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걸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니까 팝업창 클릭하면 요 압류상 공매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온다. 요렇게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공고문, 해당 공고문은 공통적인 거니까,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공통적인 거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강의할 거예요.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권리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 아마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기타 사항들이니까. 자, 이렇게 봤죠. 압류상 공매. 그 다음에 이제 뭘 볼까요? 신탁재산 공매를 봐야 되겠죠. 신탁재산 공매. 자, 부동산원 클릭해서 매각해서 신탁재산 공매, 기타 일반 재산이죠.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맨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없죠. 아까 그게요. 입찰 정보 클릭하면 아까는 파란색으로 재산 명세서가 있었죠. 근데 이건 왜 없어? 이건 왜 없냐고. 이것은 신탁재산 공매니까 없는 거죠. 그죠? 구분을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첫째 시간부터 제가 이거 구분시켜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압류재산 공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재산 명세서하고 두 번째 공고문 있죠. 이 두 개를 보라겠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 공매는 뭘 보라겠습니까? 공고를 보라겠죠. 공고를 제가 원래는 공고문이 아니라 공고예요. 공고. 제가 아마 교재 어떻게 됐나? 공고문이 아니라 공고로 봐야 되거든요. 자, 공고를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없죠. 그죠?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뭘 봐야 된다겠어요? 신탁재산 공매에서는 해당 공고문 보기를 보면 맨 밑에 요런 첨부 파일로 된 거 파일이 몇 개 있다고 했죠. 이렇게요. 파일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안내문도 있고 청년계약 이행서약서도 있고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도 있고 이건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다겠죠. 왜? 신탁재산 공매는 매매계약하고 똑같다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서도 이쪽 매도자 측에서 그죠? 신탁사에서 마련한 이 계약서에다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입찰 공고를 봐야 되잖아요. 입찰 공고. 좀 아까 제가 공고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압류재산 공매는 공고문이고 신탁재산 공매는 공고를 봐야 된다. 공고. 자, 공고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그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럼 뭐 파일 열기 하시면 되죠. 그럼 공고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각할 거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고 당신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매매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죠. 자,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서 자, 압류상 공매 필수서류는 재산명세서 공고문 보고 그 다음에 신탁 공매 필수서류는 공고하고 첨부파일로 된 공고를 봐야 된다겠죠. 이게 원래 공고문인데 잘못했네. 이게 공고문을 봐야 되고 신탁재산은 공고를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첫 시간 설명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 공매 공고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무서워하는 이유들이 유의사항해가지고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임장 가면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등기부 경매 들어가는데 등기부 확인 안 합니까? 건축물대장 확인 안 해요? 현황 가서 확인 안 합니까? 매각문건에서 확인 안 해요? 다 확인하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죠? 다만 말만 모든 걸 매수자 책임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쫄아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박영춘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1월 24일 특강 때 오면 여러분들 놀라운 거 하나 배우니까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단 공매 목적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납부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수탁사에 의해 신탁재산에서 납부된 제대공과금은 제외함.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것도 뭐 이건 잘 써놨네. 그죠? 준조세 모쪽 그리고 제한사항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등도 매수인 책임으로 해라. 아니 우리가 뭐 법정지상권 그죠? 유치권 그런 거 경매에서도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 공매도 똑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쫄아있는 게 당사의 일체의 책임 묻지 않고 모든 걸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경매는 뭐 매수인 제공을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경매나 공매나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 쫄지 마시라. 여러분들 쫄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또 가로 3번을 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면책으로 승계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공매 목적물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본 물건에 대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확인은 전입세 열람 등 방법을 이용하여 매수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경매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매도 기본적인 사항, 또 임차인 허락,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권리관계 다 제공해주잖아요. 임차인부터, 그죠? 말소 기준권 등까지 다 제시해주잖아요. 모든 걸 다 임차인으로, 아니,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쫄았는데, 자, 여러분. 이건 뭐라고, 이쪽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이쪽은 신탁 재산 공매라고 했죠. 그럼 신탁 재산 공매는 뭐예요? 매매하고 똑같다고 했죠. 매매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가 어쩌고저쩌고 매수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인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신탁재산 공매에서 말소 기준 등기와 비슷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신탁 등기된 날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라고 했죠. 물론 말소 기준 등기라는 말도 없고 말소 기준 등기라는 말도 안 써요. 신탁 공매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냥 신탁 등기된 날, 신탁 등기된 날, 그러니까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간 이 날 등기된 날이 박영춘이가 말하는 말소 기준 등기다. 그러면 신탁자 등기된 이전에 임차인이면 대항력이 있고 이 이후에 임차인은 대항력 없다. 그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신탁 등기된 이후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압류, 국세 압류 같은 경우 대항력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근저당 같은 경우, 저당 근저당 같은 경우 대항력이 있죠. 왜?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이 소유자, 수탁사죠. 수탁사, 신탁사, 소유자. 이 사람의, 얘들의 도장이 필요하잖아. 그죠? 인감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신탁등기 뒤에 있는 저당권하고 압류는 인수예요. 그렇지만 동의가 없는 임차인, 전입한 임차인, 그러니까 이 신탁사나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이 임차인은 뭡니까? 대항력 없잖아요. 명도, 얘는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는 사람이잖아요. 신경 쓸 거 있습니까? 권리 분석 어려워요? 쉽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매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박영춘이가 얘기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뭐라고요? 신탁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신탁 등기일. 자, 그러면 주의사항에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간단해요. 그죠? 자, 볼게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공매 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아, 경매는 안 그렇습니까? 경매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자,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해야 됩니다. 목적물 안전유지관리 어쩌고저쩌고 다 매수자, 경매도 똑같아요. 그죠? 공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 물건의 원인 무효 사유가 있거나 제한 물건의 실행, 매매에 있어 민법상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경매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기존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정리는 매수자가 낙찰자 책임으로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런 말들이, 이런 주의사항들이 어렵다고 공매를 안 합니까? 공매 물건이 그렇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되잖아요. 그죠? 특히 50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공매하세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경매는 한 달 이상, 두 달, 석 달 걸릴 수 있지만 얘는 진짜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한 달 안에 끝나요. 그죠?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요거 하나, 요것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정말 여러분들 요거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자,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쫙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건 아무리 강조도 안 지나치지 않아요. 자, 압류재산 공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 미납으로 인해서 국가가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탁재산 공매는 뭡니까? 신탁사가 또는 각종 학교 법인들이 또는 은행이나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산 매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신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탁재산은 말 그대로 신탁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압류재산 공매에서 확인할 건 뭐예요? 첫 번째, 재산명세서. 그죠? 재산명세서 반드시 확인해야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공고문을 읽어봐야 되죠. 공고문을. 공통인 공고문. 그죠? 그러면 여기 신탁재산 공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공고가 중요하다겠죠. 공고.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 공고. 자, 그러면 이 신탁재산 공매에서 재산명세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산명세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다, 물론 이제 선수들은 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니까, 저놈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제일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목도 새고 그랬는데, 오늘 좀 2편까지 하고 좀 쉬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경매나 압류상 공매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재산 공매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100% 사람들은, 99.9%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박영춘이가 만든 거 있어요. 그죠? 박영춘이 경매사령관이 만든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고요? 있다. 이게 뭐라고요? 신탁 등기일이다. 이 신탁 등기일이 말소 기준 권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엄청 쉬워요. 신탁 등기일이 말소 기준 권리다. 그죠? 됐죠? 끝났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몇 가지 사항을 더 보겠습니다. 매각의 형식, 체결 방식, 이런 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교재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압류재산 명세서에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아까 다 설명드린 거지만, 공고일 봐야 되겠죠. 공고일. 그 다음에 배분요구 종기일자도 봐야죠. 왜? 그 임차인이 제대로 배분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분요구를 안 했다. 그럼 또 배분요구 날 이후에 배분요구를 했다. 그럼 매수인 인수잖아요. 경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매 매각 예전 가격이 있는데, 경매는 최저 입찰가의 최저 가격의 10%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입찰하고자 하는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죠? 내가 해서 만약에 최저가는 1억인데 내가 1억 100만원을 쓰고 싶다. 그럼 저는 1010만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넘어가고. 자, 이제 권리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드릴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좀 대충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내일 일요일날 컨디션 좋을 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권리분석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경매 권리분석과 같아요. 이쪽은 이제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잖아요. 그죠? 이쪽 맨 오른쪽 칸은 신탁재산 공매. 각기 다릅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를 통한 분석이 있을 거고, 등기부를 통해서 이제 선우를 가려야 되겠죠. 그죠? 또 공매재산 명세서를 봐야 되겠죠. 재산명세서. 말이 다를 뿐이지 재산 명세서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도 발고 받아야 되고, 건축물장도 한번 보고, 그죠? 건축물장 보면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위반 건축물장, 그죠? 그 다음에 전입세대 일람도 하고, 다 전입세대 일람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입찰 청구 내역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유찰되었는지, 아니면 잔금 미납으로 유찰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똑같죠, 경매랑. 그죠? 모르면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그죠? 인수권리, 매각 조건, 주의사항 등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탁재산 공매는 일반 매매하고 똑같다고 보면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 매매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다 설명할 거예요.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다 할 겁니다. 실습을 할 거예요.
해당 공고를 통한 분석, 그죠? 해당 공고 있죠? 첨부 파일로 된 거, 그죠? 그런데 이 공고문은요, 각 회차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회차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입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탁 원부도 한번 보고 등기부도 발급 받아보고 등기부 다 발급 받아놨어요. 건축물 대장, 전입세 열람, 입찰 정보 내역, 그다음 담당자와 통화도 확인해서 인수 권리 등 주의사항 등 다시 한번 물어봐요. 모르는 말 있으면 물어보고, 그죠? 그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찾는 방법. 자, 등기부를 통해서, 그죠? 말소 기준 찾으면 됐잖아, 그죠? 동순별접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동순별접이라고 해가지고, 동순위는 같은 갑구라면 순위번호, 갑구하고 을구에서 대해서 순서를 따지려면 접수번호, 그렇게 찾는 거예요, 등기부에서는요. 재산명세서를 통해서 점유관계 및 임차인 전입도 확인해야 되고, 그죠? 간단해요. 다 재산명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것은 뭡니까? 요거 신탁재산 공매는 뭡니까? 신탁 등기일이, 자, 신탁 등기일이 말소 기준 보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자, 요것은 이제 제가 다 설명해 드렸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말소 기준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주의사항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요건 좀 제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